안녕하세요. 긍정화입니다. 오늘은 열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미국의 졸업연설, 대학교 졸업연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정말 명언 제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좋은 졸업연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 졸업연설에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바로 열정을 따르라, follow your passion, 이거래요. 꿈, 열정,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나는 아이돌이 될 거야, 나는 뭐 영화 감독이 될 거야, 금메달을 딸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막 내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를 좀 꿈이라고 하는 것 같다면요, 열정이라고 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는 노래에 열정이 있어, 나는 요리에 열정이 있어, 나는 게임을 만드는 거에 열정이 있어. 이렇게 자기가 너무 재밌어서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이 일을 이제 열정이라고 하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쫓아오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열정을 따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콜롬비아 MBA 유명하잖아요. 거기 재학생의 90%가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너 꿈이 뭐니? 이 다음에 커서 뭐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꿈이 없었어요. 꿈 없는데 막 이러다가 자꾸 계속 물어보시니까 아이, 그럼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막 지어서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또 열정도 없었어요. 저는 뭐 열정이 뭔지를 몰랐어요.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재밌게 한 거, 그건 사진 찍는 걸 좋아했는데, 그건 사진 찍는다고 막 돌아다니는 게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좀 즐겨 찍었었고요. 나중에 뭐 직업으로 삼으려니까 뭐 그다지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 그걸 계속 막 연구해 가면서 그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별로 없으니까 직업을 삼지 않았죠. 이렇게 저처럼 열정이 없거나 아니면 열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가 자기가 잘하는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이돌이 되고 싶었는데 음치 박치여가지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뭐 멋져, 아니면 남이 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세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저는 광고 대행사가 뭐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서 또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럼 그쪽으로 조금 더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그럭저럭 20년 넘게 광고 일을 꽤 즐겁게 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열정을 따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가 아쉬움이 있죠. 아, 나는 왜 20대 때는 뭐 열정 이런 걸 몰랐지, 바보같이 막 이러면서, 뭐 열정이 있었으면 지금 막 대단한 성공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다가 며칠 전에 아주 우연히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이분이 야히모비치 이런 박사님이 열정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직업과 열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열정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어서 내가 그걸 발견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정은 가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악을 만드는 일이 나는 너무 재미있고 음악을 만드는 동안 난 너무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으로 삼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이랬을 경우에 열정이 정해져 있는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일 경우에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하기 싫어, 아, 나 알고 보니까 사실 열정이 여기에 없나 봐, 이러면서 오히려 포기를 쉽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열정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기술이나 지식 아니면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말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정은 오히려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재미보다는 나에게 소중한 것에 포커스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재밌는 일, 나한테 기쁨을 주는 일, 이런 것들을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소중한 가치,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보호하는 것, 이것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열정을 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경우에, 이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자기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을 할 때 열정, 이렇게 열정을 외치는 것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도 다 동의하는 열정일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열정을 외치지 말라는 얘기죠. 또 열정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필요할 때 열정을 외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만 외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 마지막으로는 너무 열정적일 경우에는 중요한 피드백, 이런 것을 열정에 사로잡혀서 놓치게 돼서 실수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일에서 열정을 추구할 때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열정을 막 일로 승화시켜서 커다란 성공을 이룬 뭐 너무나 훌륭한 많은 예들이 있죠.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여러 스타트업의 성공 신화라든지 뭐 성공적인 운동선수, 예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저처럼 열정을 일로 승화시키지 못한 케이스에, 이런 경우에도 일 밖에서 열정을 추구하면서 살라,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일 밖에서 열정을 추구할 경우에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일도 더 잘할 수 있대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위안이 되더라고요. 사실 경제적인 혜택을 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물을 이렇게 탐탁지 않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열정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열정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사실 뭐 흥미거리도, 재미를 느끼는 것도 조금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기도 하고, 또 뭐 몸이 안 따라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나의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변했지만 그것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나의 열정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라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돈, 결과물, 아니면 성공, 이런 것들에서 만족도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 만족도를 얻으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면 바로 그것이 열정이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따를 열정도 없지만 열정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는 것,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